83세의 나이에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어루만지며 맥을 짚고 증상을 살피며 병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병이 목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목이 뻣뻣해지고 뒷목이 당기며 승모근이 솟아오르고 목이 마치 거북이처럼 앞으로 쭉 빠진 자세로 살아갑니다. 목이 좌우로 잘 돌아가지 않거나 뻣뻣하게 굳어있는 상태를 스스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밤마다 잠을 설치며 속이 불편하고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약을 찾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당뇨가 있으면 당뇨약, 잠이 안 오면 수면제, 갱년기 증상이 오면 호르몬제를 복용하지요.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제를 찾고 어지럽다 싶으면 신경과 약을 처방받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의사조차도 당신의 병은 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왜냐고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목을 풀면 몸이 살아납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도,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불면증에 지친 사람도, 심지어는 발목을 삐끗한 환자조차도 그 고통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이 오래되고 깊이 박힌 분들일수록 예외 없이 거북목, 일자목 상태였고 등이 굽고 골반이 틀어졌으며 다리 길이마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소화 기능까지 약화되어 있었지요.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위는 머리뼈와 목뼈를 잇는 투경관절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목뼈, 즉 아틀라스뼈가 거의 대부분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그 결과 오른쪽 다리는 짧아져 있었습니다.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목은 뇌의 연장이며 자율신경계를 조율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스트레스, 소소한 교통사고, 작은 충격들을 겪으며 목이 천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목이 틀어지고 경직되면 두통, 어지럼증, 불면,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리고 우울증까지도 뜻밖의 증상들이 몸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목을 살리면 몸이 풀리고 인생이 다시 열립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목을 풀어주는 치료만으로 기적처럼 회복되는 장면들을 저는 수차게 지켜보았습니다. 이 병은 평생 안고 가야 하나 보다라고 체념했던 이들이 한순간에 가벼워지고 증상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회복된 건 단지 치료법 덕분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중심을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목입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혹시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다면 당신의 목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당신의 삶도 목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회복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떨렸습니다. 놀라움, 감동, 그리고 묘한 벅참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증상이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덜 아픈 상태도 일시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이건 진짜 치료입니다. 흩어지고 뒤틀렸던 몸이 다시 하나로 정리되는 과정이고 무너졌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아픈 것도 소리내지 않으면 지나가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은고는 침묵합니다.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꾸준히 그러나 분명히 병을 키워가죠. 우리가 그 미세한 신호를 놓친 채 무뎌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살아가는 동안
병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잠식해 갑니다. 그 고통이 일상이 되고 어느 순간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허리를 길게 펴고 척추를 정돈하듯 똑바로 섭니다. 항문에 살짝 힘을 주고 가슴은 넓게 열어보세요. 고개는 무게를 덜어내듯 위로 길게 뽑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곧게 세우고 혀끝은 입천장에 살짝 붙인 채 깊고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회복되고 있어. 내 몸은 다시 살아나고 있어. 그 짧은 문장이 몸 안 깊숙한 곳까지 퍼지며 생명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합니다. 그 순간 뇌가 깨어나고 얽히고 어그러졌던 에너지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죠. 목을 풀면 몸이 풀리고 인생이 풀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아픈 사람의 99.9% 목이 뭉쳐 있다라는 책에 담긴 단 하루 10분의 기적. 목을 풀어 만성질환과 알 수 없는 통증에서 벗어나는 운동법입니다. 제가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마치 제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누군가 글로 옮겨 적은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책을 제 하루 루틴의 일부로 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자 정음 한의사는 15년 동안 1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임상적으로 목의 중요성을 철저히 증명해낸 분입니다. 그 결과 수십 년을 병원에 들락거리며 약과 주사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단 한 가지 목풀기사를 통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용이 길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에 건강이라는 단단한 축을 세우는데 확실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1장. 아픈 사람의 99% 목이 뭉쳐있다. 통증이 없으면 건강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안 아프니까 별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반문합니다. 정말로 아프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특별한 증상이 없고 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면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의 자세를 사진으로 찍어 보여드리면 그제야 많은 분들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있던 몸의 진실을 깨닫습니다. 통증이 없다는 건 반드시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통증에 익숙해졌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간절한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자꾸만 무시하면 결국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젠 신호를 보내도 알아채지 못하는구나. 그때부터 몸은 경고를 포기하고 그저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시작한 후 오히려 통증이 심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묻어두고 있던 고통이 드디어 표면 위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본격적인 회복의 신호이기도 하지요. 진짜 치료는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몸이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사실은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현 반응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겉보기엔 불편함처럼 느껴지지만 본질적으로는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요즘 들어 유독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히 아픈 곳은 없는데요. 자꾸만 몸이 무겁고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정밀 검사를 해도 이상 없음이라는 소견이 돌아올 뿐인데 본인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느낍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예전에 내 몸과는 다르다는 불편한 직감에 따라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을 뒤적이고 이것저것 자가 진단을 하며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병명조차 붙지 않는 이 미병 상태, 말 그대로 병은 아니지만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를 해결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두통, 어깨 결림, 허리 통증, 소화불량, 불면 같은 애매한 증상들로 병원을 찾아도 돌아오는 말은 대개 신경성입니다일 뿐입니다.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당시 환자분은 65살, 겉모습은 단아하고 세련된 중년 여성이었지만 그 첫 만남에서부터 예민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45부터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특히 폐경 이후엔 더 심해졌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요. 가끔 어지럽기도 해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이후엔 증상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어요. 그녀의 말은 절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소화도 잘 되지 않았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미 5년째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소화제를 복용 중이었고 단 하나도 끊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진료를 해보니 그녀의 양다리 길이는 달랐고 골반도 살짝 틀어져 있었습니다. 아랫배는 힘이 전혀 없었고 명치 부위를 가볍게 눌렀을 뿐인데도 즉각적인 통증을 호소하셨죠. 겉으로 보기에 목은 특별히 굳어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깊숙한 곳을 면밀히 살펴보니 긴장된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직접 목을 천천히 풀어드린 날,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깊이 잔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와 표정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또렷합니다. 하지만 긴장의 고리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치료로 정렬된 목도 다음 내원 때 보면 다시 틀어져 있곤 했습니다. 저는 3개월에 걸쳐 조심스럽고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고지혈증약과 안정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2달이 되던 시점에는 수면제와 혈압약의 복용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고 3달째에는 모든 약을 끊고 한약과 목 이완 치료만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긴장성 고혈압과 같이 근육의 긴장이 원인이 되는 경우 이완 치료를 통해 약 없이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그녀는 웃으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들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예뻐졌다고 해요.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요? 이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안면 비대칭이 서서히 교정되고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면 얼굴은 자연스럽게 정돈되며 본래의 생기를 되찾게 되니까요. 목이 굳으면 마음까지 굳는 법입니다. 평생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왔지만 아직 끝내 손닿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겨우 12살이었죠. 한 아이가 병원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을 꼭 잡은 이는 그의 할머니였고 말없이 따라 들어온 그 소녀는 아직 유년의 미소를 머금기도 전에 세상의 무게를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내 눈에 처음 들어온 건 아이의 눈꺼풀이 연신 떨리듯 깜빡이고 고개는 무의식적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반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9살 무렵부터 틱장애와 ADHD 진단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한동안은 증상이 잦아들었지만 1년 전부터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더는 약만으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속엔 또래 아이에게서 보기 힘든 깊은 피로와 불안, 무기력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보다도 아이는 밤마다 극심한 불면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기운이 없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틱장애나 ADHD를 오직 정신적인 문제로 인식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먼저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알 수 있었죠. 그의 턱관절은 자주 빠지는 듯한 습관적 탈구 상태였고 얼굴 비대칭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목 주변 근육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으며
왼쪽 어깨가 눈에 띄게 솟아 있었고 골반 또한 비틀려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체형 불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치료를 시작하고 동시에 몸 전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치료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일관되게 진행됐습니다. 놀라운 일은 6번째 치료에서 일어났습니다. 치료 중 늘 신경이 곤두서 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이의 틱 증상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8주가 흐르자 오랜 시간 괴롭혀왔던 모든 증상은 자취를 감췄고 아이는 한결 편안하고 또렷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아이의 시력이 개선되어 새 안경을 맞춰야 할 정도로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눈의 기능 역시 좋아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해답은 우리 몸 깊숙이 자리한 자율신경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심장은 알아서 뛰고, 폐는 호흡을 조절하며, 위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체온은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이러한 모든 생명유지 활동을 지휘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몸을 긴장시키고 각성 상태로 만드는 교감신경, 다른 하나는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하게 만드는 부교감신경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목이 틀어지거나 목 근육이 심하게 긴장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부교감신경의 핵심인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혈관은 좁아지고 혈류는 심장과 뇌 쪽으로만 몰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몸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운 이른바 상열하한 상태가 됩니다. 동시에 눈부심이나 안구 건조, 얼굴 경련, 호흡 곤란, 소화장애 같은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흔히 자율신경실조라고 부르는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심해질 경우 목이 처지거나 뇌로 향하는 혈관이 압박을 받아 뇌의 혈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불안, 두통 등 뇌 기능 전반에 걸쳐 이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목뼈의 뒤틀림을 바로잡고 뭉쳐있는 목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 그것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고 온몸을 다시 살아있는 몸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다시 자리 잡는 순간 뇌는 안정을 되찾고 몸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스스로 치유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의 실마리는 풀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을 하나하나 푸는 일이야말로 진짜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고인 에너지가 병이 되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부위가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인 뒤틀림, 굳어짐, 그리고 놓쳐온 경고들이 마침내 표면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은 병이 생기기 전에, 아직 증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반드시 풀어주어야 하는 부위입니다. 목 주변 근육의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면 그 근육은 점차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문제는 그 안을 통과하는 주요한 신경들과 혈관들입니다. 근육이 단단하게 긴장되면 그 사이로 흐르던 혈류가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분이 뇌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나아가 뇌척수에게 흐름까지 정체되면서 뇌는 점차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때부터 몸은 곳곳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과도한 긴장 상태에 놓이면 그 안에서는 피로물질과 통증 유발물질이 생성되며 이들은 곧바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들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통은 두통, 어깨 결림,
눈의 피로, 만성 피로 등으로 증폭되며 전신에 퍼져나갑니다. 이 모든 고장의 시작은 거북목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의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조차 시선을 들지 않지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일하고 출퇴근길에는 휴대폰으로 SNS나 게임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TV를 보며 소파에 몸을 기대어 앉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목은 어느새 앞으로 쭉 빠진 채 굳어버렸고 그 자세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나도 거북목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바로 시도해보세요. 벽에 등을 붙이고 똑바로 서세요. 눈을 감고 온몸의 힘을 살짝 빼주세요. 머리,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를 모두 벽에 붙인 상태에서 30초간 그대로 서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머리가 벽에서 떨어져 있다면 거북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환자들의 목을 손으로 느끼고 틀어진 정렬을 바로잡는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자주 말하게 되는 진단은 단 하나입니다. 목이 문제입니다. 거북목입니다. 어디가 아프든 어떤 질환이든 간에 목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앞으로 빠져 있고 그로 인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거북목은 단순히 보기 좋지 않은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실제로도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거북목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골절 위험이 1.7배 더 높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사망률조차 1.4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거북목은 단지 목을 앞으로 내민 이상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목뼈의 자연스러운 시작 커브가 사라지고 목 관절에는 끊임없는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 결과 경추 사이사이를 지나는 신경과 혈관이 눌리며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며 결국 뇌 기능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정확해야 합니다. 목을 살피세요. 그 안에 여러분의 몸이 회복할 실마리가 담겨 있으니까요. 압박과 염증은 단순히 국소적인 통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깊숙이 퍼져나갑니다. 특히 목이 앞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그에 따른 변화는 목 너머 전신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말리고 등이 둥글게 굽으며 상체의 무게중심은 앞으로 기울어지죠. 상체가 앞으로 쏠린 무게를 받쳐야 하는 허리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이 무게를 버티기 위해 하체는 본능적으로 균형을 맞추려 뒤로 밀리며 조정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이 굽어지고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점점 커져 결국엔 무릎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북목이 유발하는 문제는 단순히 근육과 관절 같은 구조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다 치명적인 건 바로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목이 앞으로 과도하게 빠지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의 전반적인 균형이 무너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들기 어려워지고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집중력은 흐려지고 소화 불량은 만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 증후군의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은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음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한 채 무심히 넘긴다면 통증과 피로, 나아가 각종 만성질환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몸을 점령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목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증상이 심해진 다음은 이미 늦은 때입니다. 몸은 하루하루 쌓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자세를 만들고 자세가 망가지면 기능이 흐트러지고 기능이 흐트러지면 결국 건강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목이었다면 회복의 시작 또한 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장 목을 풀면 만병이 풀린다. 그리고 미주신경을 자극하라. 미주신경은 단순한 한 줄기의 신경이 아닙니다. 목 앞을 지나며 심장과 폐, 소화기관을 두루 감싸고 전신을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해주는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미주신경이 풀려야 비로소 몸도 마음도 함께 풀립니다. 이 신경은 면역세포와 줄기세포의 활동을 조율하고 뇌세포 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신호망의 핵심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깊은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전반적인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미주신경이 건강할 때 우리는 덜 불안하고 식사는 편안히 소화되며 숨은 깊어지고 밤엔 따뜻한 안정을 품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신경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챙김 호흡. 조용한 공간에서 편하게 앉아보세요. 양반 다리로 앉아도 좋고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도 괜찮습니다. 눈을 천천히 감고 지금 머릿속을 떠도는 생각들이 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오직 호흡에 집중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폐 전체가 팽창되고 횡격막이 완전히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춘 후 4초에 걸쳐 내쉬며 다시 4초 정지. 이 4-4-4-4의 리듬을 한 번에 6회에서 12회 정도 하루에 3번 반복합니다. 단 몇 분이면 머리와 신경계 전체가 깊이 이완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흥얼거리기. 미주신경은 성대와 매우 가까운 경로를 지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행위, 특히 가볍게 흥얼거리는 것이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의 한 구절을 반복해도 좋고 기도문, 참불가, 소리와 같은 단순한 음절을 반복해도 좋습니다. 이건 어떠한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출근길, 샤워 중, 스트레스를 받을 때,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할 때 등 원할 때마다 마음껏 활용하세요. 흥얼거린다는 건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을 내 호흡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니까요. 거창하지 않은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새 무너졌던 건강이 다시 뿌리부터 회복되고 있다는 걸 당신의 몸이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끼어들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건 곧 그 시간이 온전히 나의 몸과 마음을 위한 집중의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준비를 하면서 무심코 흥얼거리는 그 작은 습관 하나도 몸에는 놀라운 변화를 불러옵니다. 조용히 입으로 흥얼거리는 멜로디는 위장의 소화효소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 순간 몸은 이제 소화할 준비가 되었어 라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수다 떨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성대가 반복적으로 진동하게 되고 이는 미주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가능하면 전화를 걸어 목소리로 소통해 보세요. 좋아하는 친구와의 몇 분간의 수다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힐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누군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혼잣말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처럼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세요. 말은 소리이고 소리는 파장이며 그 파장은 곧 몸의 진정과 안정의 신호를 전달합니다. 미주신경을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찬물 세수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아침이나 오후에 찬물로 얼굴을 씻는 일은 미주신경을 강하게 자극한 강력한 방법입니다. 얼굴은 3차 신경과 미주신경 말단이 모여있는 예민한 영역입니다. 찬물의 자극은 곧바로 뇌와 신경계에 안정하라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찬물 세수는 단순한 세정이 아니라 신경계 전체를 리셋하는 버튼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5번째는 명상과 요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운동이나 휴식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호흡, 정렬된 자세, 의식의 집중이라는 미주신경 자극의 모든 요소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무리해서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호흡과 리듬을 존중하며 필요하다면 수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는 흉쇄 유돌근 자극입니다. 목 양옆을 따라 귀에서 쇄골 쪽으로 사선으로 내려오는 이 근육, 바로 흉쇄 유돌근은 미주신경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몸 전체에 안정의 반응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고 어깨를 살짝 으쓱 들어 올려 긴장을 풀어줍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 더 두껍고 긴장된 쪽의 흉쇄 유돌근을 손으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자극을 줍니다. 꼬집기 자극법. 엄지와 검지로 흉쇄 유돌근을 살짝 짚습니다. 이때 고개는 그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근육을 자극할 땐 고개도 왼쪽으로 살짝 돌리는 겁니다. 이러면 통증이 줄고 효과도 더 커집니다. 문지르기 자극법. 검지, 중지, 약지를 이용해 흉쇄 유돌근을 귀 아래에서 쇄골 방향으로 또는 그 반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문질러주세요. 중요한 건 강한 압박이 아니라 부드러운 리듬입니다. 이 자극만으로도 숨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묵직했던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속이 더부룩하거나 명치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어깨를 눌러보세요. 어깨가 왜? 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지만 어깨 근육은 내장기관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소가이 김오시 박사는 이 이론을 발전시켜 이소가이 요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어깨의 긴장 상태를 통해 몸속 장기의 피로도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어깨의 특정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내장 기능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어깨를 눌렀을 때 날카로운 통증이나 깊은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이는 단지 근육의 피로가 아니라 장기에서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읽고 반응해주는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목과 소리,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다정한 손길이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내 몸을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먼저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보세요. 목덜미 중앙, 손끝에 툭 하고 만져지는 단단한 돌기 하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목뼈 7번, 대추혈이라 불리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뼈가 아니라 몸 전체 상태를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제 그 대추혈을 중심으로 양 어깨 위에 두 손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어깨에서 팔 쪽 방향으로 약 1cm 간격을 두고 천천히 목뼈 7번을 향해 눌러봅니다. 어디가 단단하게 뭉쳐 있나요? 그 뭉침이 단서입니다. 몸의 장기들과 연결된 지점들이 어깨를 따라 배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번 관상동맥 심근 장, 2번 기관지 신장, 3번 위 담낭, 4번 췌장, 5번 비장, 6번 간, 7번 부신, 전립선. 이 지점들 중 유독 아프거나 눌렀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든다면 그곳은 지금 내 몸의 어딘가가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긴 시간 동안 무리해온 장기들이 보낸 조용한 SOS 신호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떠오르지요. 내장이 지쳐서 자세가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자세가 흐트러져서 장기가 피로해지는 걸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오래된 질문처럼 정답은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장기가 피곤한 상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란 어렵고 망가진 자세 속에서 장기가 편안할 리도 없습니다. 결국 둘은 맞물려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장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목의 이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장을 깨워주세요. 이 하루 총 1에서 2리터의 수분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술을 마신다면 반드시 취침 3시간 전까지 물과 함께 마셔 간의 부담을 줄이세요. 4.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말고 몸의 생체시계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열쇠로 활용하세요. 5.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자주 섭취하여 장내 미생물의 밸런스를 유지하세요. 6. 자기 전 3시간 전에 유산균을 섭취해 밤새 장의 활동을 돕도록 합니다. 7. 변비는 방치하지 마세요. 장내에 쌓인 독소는 몸 전체의 기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습관들과 함께 자신의 체질과 증상, 성격에 맞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장내 환경을 정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탕약은 자연의 뿌리, 줄기, 잎을 모아 물과 불로 달여낸 생명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평소 먹지 않던 약재들이 몸에 들어가면 잠자고 있던 장내 미생물들이 깨어나고 불균형한 상태를 조절하며 위축되었던 유익균들을 다시 성장하게 돕습니다. 이것이 곧 몸의 뿌리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나는 지금 제대로 호흡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순간 자신이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의식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호흡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은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힘이며 동시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 호흡하는 습관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은 우리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시작점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입을 벌리고 자거나 아침마다 짜증이 많고 자주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곤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편도가 자주 붓는다, 식욕이 까다롭다, 자주 복통을 겪는다, 감정적으로 예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으로 호흡하는 습관은 얼굴의 형태를 바꿉니다.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 불리는 이 형태는 얼굴이 길고 턱이 약해 보이며 전반적으로 면역력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입으로 숨을 쉬는 이유는 단순히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코가 막혔거나 편도가 부어있거나 혹은 혀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다는 더 깊은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넘겨온 작은 숨결 하나, 그 안에는 건강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입이 아니라 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숨결은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나요? 그 모든 시작점은 결국 목에 있습니다. 목이 앞으로 빠지면 턱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당겨지고 그 결과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형의 문제를 넘어서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면역력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입이 자꾸 벌어지고 코보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원인도 바로 이 잘못된 목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성장기엔 무엇보다도 바른 자세 습관을 기르고 틀어진 체형을 바로잡고 그리고 굳은 목을 풀어주는 치료를 통해 면역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목과 호흡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목이 앞으로 빠지면 등은 굽고 가슴과 복부가 눌리면서 폐와 심장, 소화기관까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호흡은 점점 얕고 짧아지며 결국 생명을 지탱하는 핵심 기능인 호흡력 자체가 약해지고 수명 또한 단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을 바로 세우고 등뼈를 반듯하게 정렬하며 항문에 살짝 힘을 주고 골반을 유연하게 움직여 전체 자세를 바르게 정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장수를 위한 몸의 구조를 만드는 비결이란 사실을. 그리하여 적초호흡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목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목뼈를 풀어주고 정렬을 되찾는 구체적인 운동법입니다. 목 이완엔 정렬 운동. 양팔을 45도 각도로 옆으로 벌립니다. 2. 손목을 꺾어 손등이 천장을 향하게 합니다. 3.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세요. 이때 오른팔이 당기면서 아플 수 있지만 긴장을 풀고 무리하지 마세요. 4. 다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5. 반대 방향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좌우 각각 3회씩 총 5세트 반복하세요. 목 주변의 긴장이 풀리고 정렬된 자세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며 척추호흡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척추호흡이란 우리의 몸은 손끝, 발끝에서부터 긴장을 시작합니다. 반복된 노동, 나쁜 자세, 스트레스가 이 말단 부위에서 출발해 점차 몸 전체로 전이되며 호흡까지 짧게 만듭니다. 이 긴장의 연쇄 반응을 끊어주는 것, 그것이 척추호흡의 핵심입니다. 척추호흡을 위한 연습, 호흡의 길이를 점차 늘려보세요. 3초 들숨, 20초 들숨, 3초 날숨, 20초 날숨, 3초 숨참기, 20초 숨참기.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1분 동안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몸 전체가 가볍고 깊은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본격적인 4가지 척추호흡법. 누워서 복식 호흡기. 바닥에 누워 양무릎을 세우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양손을 배꼽 아래에 올리고 단전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3초 동안 천천히 내쉬며 배를 안으로 당깁니다. 이때 허리는 바닥에 붙이고 꼬리뼈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항문을 조이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숨을 3초간 멈췄다가 3초간 천천히 들이쉬며 허리를 들어 올리고 꼬리뼈는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이 동작을 수차례 반복하며 복부 깊숙한 근육과 척추 주변부의 감각을 깨워줍니다. 고양이 자세 호흡, 척추와 횡격막 유연화. 네 발로 기는 자세를 취하세요. 손과 무릎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숨을 3초 동안 들이쉬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허리는 아래로 자연스럽게 꺼지게 합니다. 이 자세는 척추를 신전시키며 횡격막을 확장시켜 호흡의 깊이를 확보하게 도와줍니다. 다시 숨을 내쉬며 척추를 위로 말아 올리듯 등을 둥글게 만듭니다. 이때 고개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등과 복부, 골반을 포함한 척추 전체를 활용한 호흡이 완성됩니다. 척추호흡은 이처럼 신체 구조를 정렬하면서도 내면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가장 본능적이면서도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목을 바로 세우는 작은 움직임 하나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단 한 번의 호흡이 지금 내 몸과 내 삶의 길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숨결이 바르면 생명도 흐름을 되찾습니다. 당신의 다음 호흡,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등과 골반, 머리까지 몸의 축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느끼며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숨을 내쉬기 전 먼저 2-3초간 숨을 머금고 그 상태에서 머리와 골반을 앞으로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그 다음 3초에 걸쳐 숨을 내쉬며 머리를 살포시 숙이고 골반은 뒤로 젖히듯 밀어주면서 등을 말아 올리듯 둥글게 만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머리와 척추, 골반이 각각이 아닌 하나의 죽처럼 연결되어 함께 움직인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천천히 10회 반복하세요. 반복할수록 몸이 편안해지고 숨은 점차 깊고 길어지며 호흡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플랭크 자세로 호흡하기. 이 호흡은 특히 근력이 부족한 분들,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에게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만큼 속근육이 깊이 강화되며 몸의 중심이 탄탄하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양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팔을 어깨 너비로 벌려 바닥에 놓습니다. 팔꿈치 각도는 90도가 이상적입니다.
무릎은 펴고 발끝 앞부분으로 바닥을 지지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하며 허리는 절대 처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배꼽을 안으로 당깁니다. 이 자세를 유지한 채 자연스럽고 편안한 호흡을 최대한 유지합니다. 숨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말고 복부와 가슴이 함께 숨 쉬도록 내맡기세요. 팔자 모양 골반 회전 호흡. 이 호흡법은 만성요통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골반과 횡격막이 연동되며 깊고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골반을 앞뒤, 좌우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앞으로 돌리고 숨을 내쉴 땐 뒤로 천천히 밀며 회전하세요. 이어서 팔, 손목, 발목, 발가락까지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각 동작은 1분 정도 반복해주세요. 팔자 돌리기 운동은 몸 안의 기운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된 에너지 통로를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고개를 들고 가슴을 활짝 펴보세요. 그리고 한번 정말 깊고 느린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바르게 선 몸에서 비로소 바른 숨이 흐릅니다. 숨결에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숨도 몸도 모두 평온해집니다. 숨결이 고르면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뼈의 자리도 제 위치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골탈태 환구토타입니다. 굳어있던 골반이 부드러워지면 얼굴도 달라집니다. 머리와 발끝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 안에서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아픈 곳만을 치료하려 하지 마세요. 목이 굳었을 땐 골반을 풀고 골반이 단단할 땐 목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 전체가 말없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무릎 세운 좌우 트위스트.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넓게 벌리고 무릎을 세웁니다.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한 채 숨을 내쉬며 무릎을 왼쪽으로 천천히 회전시킵니다. 고개는 오른쪽을 향하게 하여 척추에 비틀림을 줍니다. 가장 편안한 지점에서 3-5초간 멈추고 숨을 들이쉬며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반복하세요. 좌우 3회씩 총 3세트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와 골반의 긴장을 풀어주며 척추 전체의 순환을 활성화시킵니다. 바라의 다리 벌리고 좌우 트위스트. 마찬가지로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벌리고 무릎을 세우되 두 다리는 더 넓게 벌려주세요. 숨을 내쉬며 무릎을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고개는 오른쪽을 향합니다. 3-5초간 머문 후 숨을 들이쉬며 돌아옵니다. 이 동작도 좌우 3회씩 총 3세트를 반복합니다. 이 자세는 고관절과 장요근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주며 내부 장기에까지 유익한 자극을 줍니다. 쌈, 한쪽 골반 들어 올리기. 등을 대고 눕고 왼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오른발은 왼발 뒤꿈치 뒤쪽에 교차시켜 둡니다. 숨을 들이쉬며 왼쪽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5-7초간 유지한 후 내쉬며 내려옵니다. 이 동작은 한쪽 골반과 둔부의 균형을 잡아주며 좌우 불균형을 자연스럽게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몸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움직이는 시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나 자신을 다시 마주하는 의식 같은 순간입니다. 호흡 하나에 의식을 실으면 그 숨은 삶을 살리는 숨결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오늘도 내일도 내 몸을 바꿔나갑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갑작스러운 숨 내쉬기와 함께 벅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동작. 이때의 진동은 마치 온몸의 각성을 일으키는 듯합니다. 이 동작은 양쪽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좌우 각각 3번씩 반복하여 한 세트를 완성합니다. 그런 뒤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길고 깊게 3번 반복하며 잠시 몸과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 일련의 흐름은 총 3세트로 구성되어 반복될수록 근육의 긴장이 차츰 풀리고 내면까지 맑아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작 넷. 엎드린 자세에서 골반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천천히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 후 왼손은 얼굴 가까이에 가볍게 두고 오른팔은 몸통을 따라 길게 뻗습니다. 이제 왼쪽 다리를 천천히 구부려 왼발을 오른쪽 무릎 근처에 갖다 댑니다. 그 순간 들이마신 숨과 함께 왼쪽 무릎을 살짝 당기며 왼쪽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그 자세를 유지한 채로 5초에서 7초간 정지합니다. 이후 숨을 순간적으로 내쉬며 엉덩이를 퍽 하고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며 좌우 각각 3번씩 반복합니다. 한 세트가 끝나면 다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3번 반복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이 동작 또한 총 3세트가 기본입니다. 제3장 하루 단 10분 목의 기적을 깨우다. 지금부터 소개할 7단계의 목 풀기 루틴은 단지 목 주변의 긴장을 푸는데 그치지 않고 온몸에 생기를 일으키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몸이 마치 날개라도 단 듯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폴더폰 호흡. 깊은 숨이 목을 살린다. 사각근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갈비뼈를 들어 올리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하지만 현대인 특유의 잘못된 자세, 특히 일자목이나 거북목처럼 목의 전방으로 무게가 쏠리는 습관, 또는 무리한 운동으로 이 근육이 손상되면 갈비뼈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호흡은 얕고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의 긴장은 더욱 악화되고 뒷목과 어깨의 근육은 쉽게 뭉치게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폴더폰 호흡. 단순한 호흡 같지만 이 훈련은 사각근과 척추 전체를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며 온몸에 깊은 숨을 되찾아 줍니다. 실천 방법: 2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마치 무릎부터 목까지가 한 장의 종이처럼 접히듯이 상체를 아래로 부드럽게 숙입니다. 이때 목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팔은 힘을 빼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그런 자세로 30초에서 2분가량 코로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합니다. 처음엔 짧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호흡 시간을 늘려보세요. 상체를 다시 세울 때는 목 등 허리 순으로 차례차례 올라옵니다. 천천히 후딘 흐름을 느끼며 기대효과 중력의 도움으로 목이 부드럽게 이완되며 오랜 시간 축적된 뭉침이 풀립니다. 동시에 횡격막이 자극되어 호흡의 깊이와 리듬이 자연스럽게 정돈되고 척추에 걸린 부담이 줄어들며 목부터 다리 뒤쪽까지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허리에 문제가 있다면 서서 하지 말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상체만 앞으로 기울여 호흡하세요. 혹은 바닥에 누운 채로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천천히 깊게 숨 쉬는 것입니다. 목이 길고 가늘수록 아름답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의 기준은 다릅니다. 외견상 목이 짧고 어깨가 올라가 보이는 경우 이는 승모근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목은 균형 잡힌 비율과 근육의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성인 기준으로 남성은 약 37cm, 여성은 33cm 정도의 목 둘레가 이상적입니다. 길이와 두께가 균형을 이룰 때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을 되돌리는 턱 당기기 루틴. 무심코 고개를 숙이는 습관은 목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니터를 눈높이보다 5서 10도 정도 높게 조절하세요.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독서대를 활용해 책을 눈높이에 맞추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지 말고 가급적 눈높이로 올려 정면을 바라보도록 하세요. 이러한 생활 습관에 더해 턱 당기기 운동은 목을 바로 세우고 척추 정렬을 도와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목은 숙이지 않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이처럼 단 한 줄의 동작에도 호흡 하나에도 몸은 응답합니다. 우리는 매일
몸의 언어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배워야 할 때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넓게 열어 당신의 몸이 바른 정렬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보세요. 적추를 기둥 삼아 중심을 잡은 자세는 단순한 외형의 문제를 넘어 내면의 에너지를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실천 방법: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부드럽게 응시합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고 가슴은 가볍게 펼쳐줍니다. 검지, 중지, 약지를 이용해 턱 끝을 천천히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자세로 15초간 정지한 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5차례 반복합니다. 효과: 턱 당기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척추 정렬을 바로잡고 목과 어깨 라인을 조율해주는 핵심 루틴입니다. 마치 인형 뽑기 기계의 손잡이가 당신의 머리 꼭대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상상만으로도 당신의 자세는 정중앙의 축을 따라 자연스럽게 곧게 펴질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혈자리 지압 루틴. 피로에 짓눌린 심신을 손끝에서부터 다시 깨어나게 하세요. 혈자리를 자극하면 자율신경계가 서서히 이완되며 몸 전체가 부드럽고 따뜻한 흐름으로 감싸집니다. 중요한 건 세게 누르거나 억지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부드럽고 꾸준하게 눌러주는 지긋한 압력입니다. 이와 함께 깊고 느린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계별 실천법. 손끝 자극. 감각의 문을 여는 시작점. 왼손의 각 손가락 끝을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로 하나씩 감싸듯 잡고 문지르듯 눌러주세요. 10손가락 모두 반복하며 특히 찌릿하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신의 경락 흐름에 문제가 있는 부위일 수 있습니다. 그곳을 더 오래, 더 정성스레 풀어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자율신경이 조절되며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2. 팔사열 자극. 긴급한 회복의 지점. 손가락 뼈 사이에 숨겨진 사혈은 응급 상황에서도 활용될 만큼 중요한 경혈입니다. 왼손의 사혈 지점을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로 하나하나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자극합니다. 10손가락 중 아픈 지점이 있다면 그곳은 현재 몸의 회로에서 경고등이 들어온 구간일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정성스럽게 눌러보세요. 3. 손바닥의 중심부. 기의 흐름을 다스리는 문어제. 노궁, 소부, 후계, 중저, 한 곳 같은 손바닥 내부의 중요한 혈자리를 찾아 지그시 눌러보세요. 손바닥은 온몸의 내부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역이기에 이 부위를 자극하면 몸 깊숙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곳은 지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충분히 자극해주세요. 4. 손목의 깊은 고리. 마음의 문을 여는 자극점. 태연, 대른, 신문 같은 손목의 주요 혈자리를 눌러보세요. 이때 손목을 부드럽게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그 부위는 당신의 스트레스가 쌓인 감정의 고리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풀어주세요. 5. 팔꿈치와 어깨의 정렬. 일상의 무게를 되돌리는 회복 동작. 엄지와 손목 사이에 돌출된 손뼈 위에 오른손의 엄지를 대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손목을 감싸세요. 그런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고 팔을 안쪽으로 비틀어 줍니다. 이때 손목과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최대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이 움직임은 관절의 정렬을 바로잡아 잘못된 자세로 인한 누적된 피로를 씻어줍니다. 6. 겨드랑이 근육 이완. 깊은 숨이 통과하는 길을 열다. 왼쪽 겨드랑이 뒤편, 대원근과 광배근 사이의 깊은 근육을 찾아 손가락으로 꼬집듯 잡아주세요. 이 근육은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마다 끊임없이 작동하지만 쉽게 뭉치고 지치기 쉬운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팔을 수직으로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5번 반복하세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등과 어깨에 걸린 묵은 피로를 흘려보내며 가슴을 더 깊게 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동작은 당신의 몸에 말을 걸고 그 답을 듣는 과정입니다.
손끝에서 겨드랑이까지 이어지는 자극은 단순한 혈자리 누름이 아니라 일상의 혼란 속에서 몸과 마음이 다시 만나는 조율의 시간이 됩니다. 반복할수록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의 중심이 조금씩 안정되고 생각이 맑아지며 평온이 되살아나는 그 깊은 울림을. 7번째 동작, 어깨뼈를 부드럽게 이완시키기. 두 손의 손등이 서로 닿도록 하여 어깨를 가슴 앞으로 최대한 끌어당기듯 모읍니다. 그런 다음 어깨를 앞으로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리고 다시 뒤로 넓게 회전시킵니다. 마치 등 뒤에서 양쪽 날개뼈가 맞닿도록 꽉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움직이며 양손은 뒷주머니에 손을 넣는 듯한 방향으로 아래로 쭉 뻗습니다. 이 움직임을 5번 반복하면 응축되어 있던 긴장이 사르르 풀리며 어깨부터 등까지 시원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듯 시원하게 풀리는 목 근육 1단계, 목 근육 풀어주기. 첫 번째, 사각근 자극하기. 오른손 중지를 이용해 왼쪽 사각근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 근육은 흉쇄 유돌근 바로 뒤에 자리 잡은 네모난 모양의 깊은 근육으로 목의 움직임과 호흡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개를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천천히 기울이면서 눌러준 상태로 근육을 자극하세요. 이 과정을 부드럽고 천천히 5번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두 번째, 견갑거근 자극하기. 오른손의 검지, 중지, 약지를 이용해 왼쪽 목 뒤에서 어깨뼈로 이어지는 견갑거근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천천히 한 바퀴 돌려주세요. 이 동작을 5번 반복한 후 반대편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자극할 때는 날카롭거나 거칠게 누르기보다 따뜻하게 감싸듯 천천히 깊이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목 근육을 이완시키는 저항 운동. 실천 방법. 목이 움직이려는 방향에 반대 손을 대고 손과 목이 서로 밀고 당기는 듯한 저항을 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고개를 앞으로 숙이려 할 때 손바닥으로 턱을 지그시 밀어주고 목은 그 힘에 맞서 가볍게 저항합니다. 숨을 내쉬며 소리를 내면서 근육을 부드럽게 긴장시켜주세요. 앞, 뒤, 좌, 우, 회전 방향까지 골고루 수행합니다. 각 방향마다 10초씩 3번 반복하세요. 운동 강도 힘은 절대 과하지 않게 내 힘의 30%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매 동작 뒤에는 2초 정도 휴식하며 근육에 숨을 돌릴 시간을 주세요. 이 운동은 단순한 스트레칭을 넘어 목의 근육을 이완시키면서도 동시에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복합 운동입니다. 단단하고 유연한 목 근육을 위한 누워서 강화 루틴. 목은 바르게 사용하면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기둥이 됩니다. 이 운동은 무리가 가지 않도록 목을 편안히 쉬게 하면서 동시에 근육을 단단하게 다듬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법. 침대 끝에 등을 대고 누워 어깨선이 침대 모서리와 일직선이 되도록 위치를 잡습니다. 목 밑에는 둥글게만 수건을 받쳐 목의 곡선을 지지해줍니다. 1. 정면 운동. 머리를 천천히 뒤로 떨군 상태로 10초간 정지한 후 다시 들어 올려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3번 반복합니다. 2. 왼쪽 대각선 방향. 머리를 왼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떨군 채 10초 유지, 다시 들어 올려 10초 유지합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3. 오른쪽 대각선 방향. 이번엔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히 숙이고 같은 방식으로 10초 유지 후 다시 들어 올립니다. 역시 3번 반복합니다. 4. 엎드린 자세. 몸을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아래로 툭 떨어뜨려 10초 유지, 그 다음 다시 들어 올려 10초 유지합니다. 이 역시 3번 반복합니다. 운동 효과. 이 운동은 목뼈의 자연스러운 정렬을 도우면서 동시에 목 주변 근육을 유연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목의 스트레칭과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특히 자주 뭉치거나 통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 침대가 없다면 식탁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누워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운동이 끝난 뒤에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말고 몸을 천천히 옆으로 돌린 뒤 팔로 바닥을 짚어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고개를 세우는 것도 조심스럽게 마치 아침 햇살을 맞이하듯 천천히 들어주세요. 이 일련의 동작들은 목을 다시 숨쉬게 하고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를 흘려보내는 특별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손끝과 호흡, 근육의 움직임이 하나가 되는 이 순간들에서 몸은 조용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머리를 뒤로 젖혔을 때 현기증이 느껴진다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고개를 다시 들어 올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동작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개할 동작은 10초 기지개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움직임은 구부정하게 굽은 등과 앞으로 빠진 머리 자세로 인해 아래로 처진 늑골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위쪽과 뒤쪽으로 펼치는 두 가지 기지개 동작을 통해 무거웠던 온몸을 마치 새털처럼 가볍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을 향한 기지개. 몸을 깨우는 위쪽 열림. 배꼽 앞에서 두 손을 맞잡아 깍지를 끼고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머리 위로 팔을 밀어 올립니다. 팔꿈치는 완전히 펴고 양팔은 귀 옆을 지나가듯 뻗어 올리며 흉곽이 자연스럽게 위로 확장되도록 합니다. 고개는 부드럽게 뒤로 젖히고 턱 끝은 천장을 향해 들어 올립니다. 이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주의할 점, 팔을 높게 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팔꿈치를 완전히 펴서 흉곽이 들려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팔꿈치가 굽히면 흉곽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라도 끝까지 펴야 합니다. 두 번째, 뒤를 향한 기지개. 굽은 등을 다시 펼치는 회복의 움직임. 양팔을 등 뒤로 돌려 깍지를 끼고 어깨를 바짝 끌어올립니다. 팔꿈치는 서로 마주보도록 펴고 손목은 직각으로 접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서로 맞닿게 하여 고정시키고 다시 턱 끝을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을 천천히 해도 좋으며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주의할 점, 팔꿈치가 안으로 감기도록 유도하여 양쪽 날개뼈가 서로 맞닿는 느낌으로 등을 모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근육의 긴장이나 유연성 문제로 팔을 뻗기 어렵다면 양손의 수건이나 우산의 양쪽 끝을 잡고 같은 방향으로 당겨주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지개의 놀라운 효과. 이 간단한 동작은 쌓여있던 근육의 피로를 순간적으로 해소해주고 등과 목의 굽은 곡선을 바로잡아 일자목과 거북목의 교정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몇 번씩 알람을 맞춰놓고 꾸준히 실천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10초면 됩니다. 단순한 반복이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따뜻한 목찜질. 아침 출근길. 머리를 감은 채 말리지 않고 젖은 상태로 나서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기가 여전히 머리카락과 목덜미에 남아있을 경우 이는 섬세하고 가는 목 근육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 긴장되고 쉽게 굳어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목은 늘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찜질 방법. 전자레인지에 찜질팩이나 물에 적신 수건을 약 1분간 돌려 적당한 온기로 데웁니다. 그 따뜻한 팩을 목에 감싸듯 두르고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반복합니다. 만약 시중에 판매되는 찜질팩이 없다면 양말이나 천주머니에 현미, 팥, 콩 등을 넣어 직접 만든 자연 찜질팩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하루 2번이 부담스럽다면 잠들기 전 1번이라도 실천해보세요.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찜질 효과. 목과 어깨 근육이 따뜻해지며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심지어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단,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직후에는 너무 뜨겁지 않도록 반드시 온도를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화상은 절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취하는 목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들.
높은 베개에 등을 기대 누운 채 TV 보기, 침대에 엎드려 책 읽기, 책상에 엎드려 그대로 잠들기,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장시간 보내기, 혹은 컴퓨터 모니터를 눈앞에 들이대고 집중하는 습관들.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같이 목의 구조를 파괴하고 건강을 훼손시키는 나쁜 자세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자세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감각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 꼭대기를 하늘로 당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상상을 하는 순간 척추는 자연스럽게 바로 서고 목은 긴장 없이 제 위치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목은 하루 종일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을 위해 단 10초만 선물해 보세요. 몸이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살며시 실을 당기듯 끌어올리는 그 느낌을 상상하며 서보세요. 그 감각을 품고 걸어보세요. 그리고 달려보세요. 단지 그 상상 하나만으로도 턱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당겨지고 가슴은 활짝 열리며 허리는 중심을 잃지 않은 채 굳게 세워집니다. 우리의 몸은 참으로 민감합니다. 단 하나의 올바른 습관만 자리 잡아도 그 반응은 놀라우리만치 빠르게 찾아옵니다. 목의 긴장을 풀고 잘못된 자세를 조금씩 바로잡기만 해도 많은 병이 우리 곁을 스치지도 못한 채 지나갑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라는 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목 운동법, 몸을 정렬하고 회복하는 지혜들이 그 책 안에는 차곡차곡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단 한 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긴장된 근육을 어루만지고 풀어주는 꾸준한 반복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실천이 결국에는 건강을 지키고 되찾는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길이 됩니다. 변화는 언제나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목을 부드럽게 펴보세요. 숨을 천천히 깊이 들이마셔보세요.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부터 당신의 몸과 건강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년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말로 꺼내지 못했던 오래된 고민들, 가슴 속에 무겁게 내려앉은 돌덩이 같은 감정들, 이곳에 모두 내려놓고 가셔도 좋습니다. 이 정원은 그런 걸 품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것도 인연이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인연을 조금 더 이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때까지 평안히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Go back.